안녕하세요. 여의도 머니왕이 되는 시간입니다. 머니왕 2부로 이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코스피 질주가 이어졌습니다. 드디어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넘어서는 모습까지 보여졌는데요. 과연 다음 주 시장도 이런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이어간다면 우리는 어떤 섹터와 종목들을 공략해야 할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전략 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는데요. 01786-1022, 1023번으로는요. 전화 연결 가능하고요. 전화가 힘드시다면 문자도 가능합니다.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기준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 분 한 분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을 가득 채워줄 두 분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왕 2부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머니왕 2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결섭 위원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 분이 또 출연을 해주셨는데요. 박소은 위원님과 명성욱 위원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제가 좋아하는 두 분과 함께 이 시간 가득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두 분과 함께 시장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박소은 위원님. 네네. 저희 이번 주 시장 정말 대단한 시장이었잖아요. 네네. 3,000포인트를 넘어서는 시장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장 이번 주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한 주간 마무리를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이 코스피가 이제 3,000원을 뚫고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투심선이 코스닥이 780선까지 올라오면서 이 투심이 좀 살아있는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이 배경에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증시가 휴장을 하면서 이 국내 증시 영향이 좀 덜 받았던 한 주였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이제 외인들의 수급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글로벌 펀드라든지 ETF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시장에 좀 좋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고객 예탁금이 조금 줄었습니다. 이 고객 예탁금이 줄었다는 거는 고객이 그 예수금이 지금 보시면은 종목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주간 이제 흐름 자체가 괜찮았는데 그중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 시장에서 관심 받았지 못했던 섹터라든지 종목들 같은 경우도 지금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더딘 종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때야말로 여러분들께서 옥석 가리기를 하면서 이 새말뚝 종목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다음 주 비전 섹터를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 올랐던 섹터들은 조금 눌림 현상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운 섹터, 새로운 업종이 이제부터 다음 주부터는 조금 각광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올랐었던 이 정책 테마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섹터들이 있는데 그 섹터들은 지금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지금 지역화폐 섹터라든지 이 정책 위주도 지금 옥석 가리기를 분명히 해야 될 때고요. 저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기대를 해볼 법한 섹터는 아무래도 소비재 관련된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소비재 관련돼 가지고는 첫 번째가 엔터 섹터가 있고요. 이 엔터 섹터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 BTS라든지 뭐 여러 아티스트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BTS 같은 경우는 이제 군 제대를 앞두고 그리고 이제 복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브라든지 JYP, SM 같은 이제 대형 기획사들이 이제 한 학년 해제, 이 한국 제한하는 역량을 이제 한한령이라고 합니다. 한국을 제한하는 명령을 약자로 이제 한한령이라고 하는데 그 한한령이 이제 본격적으로 해제가 되면서 중국의 어떤 아티스트들이 이제 대거로 콘서트를 열거나 이제 드라마라든지 웹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받기 시작을 할 겁니다. 할 거고요. 이제 신정부, 새 정부 들어가지고 이제 중국과의 어떤 교역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이제 섹터별로 보신다고 하면은 엔터 섹터가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엔터 섹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엔터 섹터들은 이제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이 덜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하이브라든지 SM이라든지 JYP가 이 대표적인 예로 꼽히는데 먼저 하이브 차트부터 볼게요. 하이브 차트부터 볼 텐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2조 원입니다. 12조 원이나 되고요.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는 최근에 들어서 조금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 제가 차트 원래 분석을 해드리지만은 특별하게 오늘 같은 경우는 재무 분석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재무를 보게 되면요. 22년도, 23년도, 24년도에는 매출액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25년도 지금 매출액이 작아졌죠. 그 매출액이 작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뭐냐면은 매출액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하이브는 BTS 영향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 하이브 같은 종목은 BTS가 얼마만큼 좀 복귀가 기대가 되는지 그리고 이제 개별적인 유닛들의 어떤 활동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 여러분들 투자 성향에 따라 가지고 어떤 분들은 엔터, 어떤 분들은 정책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하이브처럼 이렇게 시총이 무거운 종목들은 하반기까지는 끌고 가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20선을 이탈하는 요 흐름에서 가장 맥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높은 만큼이나 이동평균선 20선을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20선을 안착에 썼을 때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매수해보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SM 지켜볼게요. 자, SM 같은 경우도 20선 매매입니다. SM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지금 3조 1천억 원 정도 되고요. 지금 보시면 20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20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 18일 이 부분은 대체 거래소 때문에 이렇게 움직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분석을 따지면요. 지금 재무적인 상황으로 보면은 이 3사가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이 22년, 23년, 24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25년부터는 좀 축소가 되겠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한한령 시작에 대한 거는 사드 배치 때문인데 이 사드 배치라는 게 16년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16년에 시작을 하고 그 이후에는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라든지 한국 음악, 이 K-팝이 좀 활동하기가 어려웠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2년부터는 매출액이 굉장히 줄었지만은 25년부터 이제 한한령 해제 소식과 더불어서 이런 종목들이 이런 기업들이 이제 한국의 K-팝 아티스트들이 중국 가서 활동을 한다면 굉장히 매출액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JYP까지 살펴볼게요. 자, 앞서 두 종목과는 조금 다른 움직임이죠. 앞서 두 종목과는 좀 다른 움직임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2조 6천억 정도 되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종목은 20선보다는 241선, 장기 이평선이 굉장히 중요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장기 이평선을 뚫고 올라온 이 부분, 장기 이평선을 지금 지지받는 이 부분이 굉장한 맥점이고요. 이 종목의 이제 기업 재무를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재무로 확인해 보면 매출액이 지금 보시면은 2025년에 굉장히 작게 나와 있어요. 근데 하반기 들어가지고는 기대감이 있는 만큼이나 이 종목도 역시 같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JYP 대표 이 아티스트는 스트레이키즈 같은 보이 그룹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엔터 쪽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종목, 다른 섹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텐데 아무래도 이제 금요일 날 좀 핫했던 섹터이기도 합니다. 바로 화장품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화장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한령 해제 소식과 더불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이 금요일장으로는 좀 상한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장으로 비전이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소비재 관련돼 가지고는 화장품이 빼놓을 수가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도 새말뚝 종목들이 덜어 있습니다. 덜어 있는데 일단은 제가 한 종목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첫 번째 종목이 실리콘2입니다. 자,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실적 부분, 그리고 이제 모멘텀 부분, 그리고 수급 부분에서 굉장히 우수한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실리콘2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3조 4천억 정도 됩니다. 3조 4천억 정도 되고 이 종목은 굉장한 장점이 있는 게 240일 이동평균선, 1년짜리 이동평균선이 우상향하고 있어요. 우상향하고 있고 지금 20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고요. 바로 최근에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새말뚝이 잡혔습니다.
지금 6월 11일 날짜로 새말뚝이 잡히고 1차 부분, 윗부분이 1차 부분이고요. 중간 부분이 2차 부분이고 밑에 부분이 3차 부분입니다. 이 3차 부분까지 딱 찍고 지금 2차 부분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1차 부분 위로는 충분하게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실리콘투를 말씀을 드렸다면은 한 종목 더 볼게요. 자, 삐아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삐아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000억 원 정도 되고요.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금요일 날 상한가를 기록해도 이상하지 않을 종목이었는데 잠깐 눌려 있었습니다. 눌려 있었고 새말뚝은 5월 8일 날 잡혔었고요. 5월 8일 3차 부분을 지지 라인 받고 금요일 날 17%까지 뜨면서 살짝 눌려 있는데 지금 241선을 딛고 올라온 이 부분이 굉장히 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위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은 금요일 종가를 뛰어넘어서 다음 주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종목 더 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가 종목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토니모리가 있습니다. 이 토니모리 같은 경우도 화장품 업계에서 굉장히 좀 유명한 실적이 좋은 기업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종가 추천을 17일 날 했었습니다. 17일 날 종가 추천을 하고 나서 이 대체거래소에서 여러분들한테 한 17% 정도 수익이 났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금요일 날짜로 지금 보시면 대거로 들어온 흔적이 보이죠. 대거로 들어온 흔적이 보이는데 아직까지 세력의 이탈의 흔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니모리까지 여러분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한국 화장품 지켜보겠습니다.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이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일평균 거래대금이 굉장히 낮은 종목입니다. 일평균 거래대금이 굉장히 낮은 종목인데 이 종목이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폭등하고 거래량 비율이 13,000%입니다. 13,000%고 아무래도 이런 종목이 새말뚝 종목인 겁니다. 이 새말뚝이 금요일 날 날짜로 제대로 박혔기 때문에 여기 윗부분 지금 9,000원 초반 부분까지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다음 주 초반에 공략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강조를 좀 드리고요. 이렇게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섹터가 더 있습니다. 한 섹터가 더 있는데 한한령 해제에 관련돼 가지고는 이 소비재 관련된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게임주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까 해요. 이 게임주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 한한령 해제 소식은 그동안의 게임 컬처, 게임 산업, 게임 같은 경우는 수출하는 게 중국에 수출하는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 수출하는 그 규모가 큰 만큼이나 이 하반기에 실적이 굉장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게임 경기 방어주로서 좀 작용을 했기 때문에 조금 그동안엔 오르지 못했던 테마이기도 한데요. 앞으로 이제 하반기에서는 좀 주목을 무조건 해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 게임 같은 경우는 국내 게임사도 있지만은 지금 올 하반기에는 중국을 겨냥하는 게임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첫 번째 기업은 NC소프트가 있는데요. 자, NC소프트 같은 경우를 차트를 보게 되면은 자, 아무래도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4조 1,000억 원 정도 됩니다. 4조 1,000억 원 정도 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는 오르지 못했었어요. 그동안은 오르지 못했다가 1년 이동평균선, 여기 자주색선이 1년짜리 이동평균선인데 여기 241선을 뚫고 올라온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여기 저가 부분에서 거래량이 터진 이 부분이 누군가가 거대로 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맥점이 20만 원대입니다. 라운드 피겨인 20만 원대를 여러분들께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만 원 위로 충분히 뚫고 올라올 수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NC소프트 하반기에 여러분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종목 더 있습니다. 넷마블 지켜볼게요. 넷마블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굉장히 무거운 종목입니다. 5조 2천억 정도 되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241선을 뚫고 지금 안착을 하고 있었고 지금 보시면은 21선도 올라오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맥점이 7만 원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6만 800원인데 7만 원까지 단기적으로는 목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7만 원을 뚫어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실적이 나온다면은 그 전고점까지는 뚫어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게요. 바로 시프트업인데요. 이 시프트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승리의 여신 니케라는 게임도 있고 아무래도 모멘텀 자체가 중국에서 이 사전 출시에 지금 예상이 되어 있다 보니까 모멘텀 자체가 살아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시가총액은 이 종목은 3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여기 밑에 지금 잠깐 보시면 6월 13일 날 날짜로 최저점 39,300원을 딱 찍고 올라온 모습인데 아무래도 이 저점은 대체 거래소 때문에 찍힌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는 5만 원 초반대까지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고 그다음에 이 종목 같은 경우 6만 원을 넘어서 7만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시프트업까지 챙겨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박소은 위원과 함께 다음 주 섹터 짚어봤는데요. 일단 다음 주 시장에서는 엔터, 화장품, 그리고 게임까지 짚어주시면서 종목까지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저와도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고 있죠. 명성호 위원님의 전략도 같이 들어볼 텐데요. 이번 주 시장은 어떻게 보셨나요, 위원님? 이번 주 시장은 베리 굿이죠. 그렇죠, 너무 좋았죠. 네. 코스피가 3,000을 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4년 가까이 돼서 이제 한 3,000을 넘는 모습인데 지수 3,000포인트를 돌파한 대한민국 증시 한마디로 이제 글로벌 탑에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줍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아무튼 뭐 상당히 안정된 이런 모습을 보는데 이건 이제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치적 불안이 이제 신정부 출범하면서 완전히 해소된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신정부의 추진하는 과정 그 중에서도 이제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뭐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항상 투자하면서 저 불공정 매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말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무차익 공매도라든지 그래서 이제 시장에 신정부 출범에 대한 정치적 불안감이 해소되고 그리고 시장의 불공정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공정한 이런 부분으로 전개되면서 외국인 매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동안 뭐 외국인이 계속 팔았잖아요. 팔다가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지금 엄청난 매수세를 보이고 글로벌 시장, 미증시, 유럽 증시에서는 이제 독일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이 정도고 대한민국 증시의 최근 흐름은 군계 일학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구촌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안하죠.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좀 지나친 그런 미국 우선주의 이런 것도 관세 부분에 대해서 잡음도 많고 그리고 이제 또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서 뭐 전쟁을 종식시키겠다. 전쟁 종식되나요?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는 이제 미국이 동네로 하면은 큰형님격이었죠. 좌장 역할을 하면서 각종 모임에 다 회장을 한 거예요. 회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돈도 좀 더 내야 되죠. 그래야 회장의 말이 먹히는 거죠. 그러나 트럼프는 미국만을 위한 그런 정책으로 지금 전개하고 있고 모든 동맹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의 말은 잘 먹히지 않을 것이고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달러의 기축 통화가 굉장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앞으로 드릴 말씀이 좀 많은데 이런 여러 가지 부분으로 지구촌이 전쟁 그리고 관세 기축 통화의 약간 좀 위험한 모습 이런 걸로 인해서 지구촌이 굉장히 시끄러워요. 근데 이런 시끄러운 가운데 대한민국은 진짜 가히 제조업 최고의 국가로 지금 거듭나고 있죠. 가령 뭐 이제 조선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조선은 우리가 교육을 하는데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궁극적인 건 이제 군사 쪽이죠, 지금.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데에도 이제 구축함 하나 만들려면 못 만들어요. 만들려면이 아니라 지금의 밸류 체인으로. 대한민국은 2년, 3년, 중국은 4년, 5년, 미국은 한 10년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혼란 시기에 조선의 엄청난 모습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에너지 독립을 위해서 전부 다 원전한데 원전의 밸류 체인 대한민국이 제일 좋습니다. 발전 단가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우리 시장은 앞으로 지금 굉장히 좋아서 단기 급등에 따른 숨고르기는 좀 필요하지만 올해는 여러분 진짜 집중력을 가지고 투자를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너무너무 좋았던 이번 주 시장. 그러면 다음 주에는 우리 어떤 섹터와 종목을 공략하는 게 좋을지 알려주세요, 위원님. 우리 지금 저는 이제 소은 어드바이저가 네. 섹터까지 다 해버려가지고 네. 저도 그냥 싹 하려고 네네, 그랬었는데 알려주세요. 겹치는 부분이 있나요? 예? 겹치는 섹터가 아니 지금 않아요? 시장은 뭐 다 어떻게 보면 다 겹칠 수도 있는데
어느 쪽에 집중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죠. 이제 이재명 정부는 또 항상 얘기합니다. 미래를 위한 이런 여러 가지 제도의 변화. 그 중에서도 이제 AI를 산업 중에서 멀리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AI에 관한 이런 정책. 그래서 AI 쪽은 여러분 그 증시에서는 잠깐 3개월, 4개월 이렇게 하고 꺾일 수도 있지만 조정받을 수도 있지만 산업 자체는 10년, 20년 가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AI 섹터에 대한 이런 부분을 계속 보셔야 되고요. AI 하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AI, 즉 인공지능이 잘 구동하게 하기 위한 하드웨어 쪽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하드웨어에서 구동이 되면서 소프트웨어,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음 주는 이 하드웨어는 대부분 반도체예요. 이게 반도체인데 최근에 이제 미국의 반도체 업종들에 보면 물론 이제 AI 쪽에서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죠. 엔비디아가 이제 상당히 긍정적 모습인데 요즘 보면은 마벨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00% 올랐어요. 저 등치 큰 애가. 삼성전자는 지금 아직 갈 길이 멀겠죠. 하이닉스 제법 올랐지만 더 올라가야 된다라는 관점이고요. AI 하드웨어 쪽 전반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AI 하드웨어에서는 유리 기판이라든지 아니면 고대역 폭이라든지 다양한 섹터가 있는데 먼저 이제 기판 부분이 이제 최근에 조금씩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기판 부분에서는 차트 간단히 보면은요. SKC의 주가를 여러분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주말에, 그러니까 어제 미증시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약간 완급 조절이 나오면 땡큐. 올라가면 따라가지 마시고 조정 받을 때 관심을 가지시고요. 이 유리기판 하면은 말들이 많습니다. 유리기판 대장이니 어쩌니 저쩌니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가당치도 않은 말이고 유리기판의 대장은 SKC다. 가장 먼저 유리기판을 진행했던 부분이 앱솔릭스고요. 미국에서도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앱솔릭스가 SKC와 어플라이드, 글로벌 3대 반도체 장비 업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하고 합작해서 만드는 회사이죠. 그래서 유리기판에 대한 이런 효용성이 전개된다라면 무겁지만 아주 두텁게 올라갈 수 있는 SKC 관심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종목 더 지금 말씀을 드리면은 소프트웨어 쪽에는 이스트 소프트, 마음 AI, 폴라리스 오피스, 또 코난 테크놀로지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런 이제 이스트 소프트가 이제 오르기 초반에 이런 모습이어서 이스트 소프트 관심 많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해야 될 부분은 대한민국이 지금 아까 굉장히 했잖아요. 원전, 조선, 방산 최고입니다. 지금 각 부분에서. 방산에 대해서는 미국에 대한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지만 아무튼 가성비 측면에서는 어디에 꿀리지 않고 그런 제품을 만드는 밸류체인 누구한테 수주를 받으면 옮기는 만들어주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굉장히 잘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새롭게 부상이 되는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 많이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고 지금 최근에 계속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스테이블 코인이죠. 이 스테이블 코인이 스테이블 코인에서 카카오페이, 네이버 이런 것들이 막 올라가고 그러는데 물론 올라가는 것은 시세 측면에서 좋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트럼프의 고도의 전략, 미국의 고도의 전략인데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죠. 이거는 달러 가치가 지금 굉장히 약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국채도 굉장히 지금 중국에서도 팔고 일본에서도 팔고 약간 좀 과거와 같은 위상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 연구해야 되고요. 무조건 시세 측면에서 좋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고 과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과연 제대로 전개될 것인지.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은 앞으로 우리한테 숙제이고 시세는 많이 주지만 우리가 힘들지만 어떻게 보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증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 산업의 최고의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아까 우리 소은 어드바이저가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 관련해 가지고 엔터 그러니까 K컬처 화장품
음식 뭐 모든 게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나 지금 뭐랄까 경쟁력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장기간 어려웠던 시장에서 그동안에는 짧게 어려운 장에서는 짧게 단기를 했다라면 지금의 시장은 뚝심 있게 한 종목당 50%, 100%, 경우에 따라서는 200% 이런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 전개됩니다. 장기 소외된 섹터의 대표적인 부분 2차 전지죠. 2차 전지도 포기하면 안 되고 장기 소외된 대표적 섹터 어디입니까? 로봇입니다. 로봇. 앞으로 엄청난 성장이 전개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닥에서 로봇들이 잠자고 있어요. 잠자고 있을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드리고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가지 섹터 다시 한번 짚어주셨네요. AI 하드웨어부터 그리고 소프트웨어도까지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 마지막은 정말 또 간만에 또 언급이 됐네요. 로봇 섹터까지,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지켜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다음 주 시장 전략 세워봤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두 분의 전략 정리해보고 왔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고민하던 내 종목, 시장은 오르는데 도대체 내 종목은 왜 안 오르는 걸까 걱정하셨던 분들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지금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어요. 02786-1022, 1023번으로는요. 전화 가능하고요. 전화가 힘드시다면 문자도 가능합니다.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까지 세 가지를 정확하게 남겨주셔야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청자님부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고민 있으신가요? 네, 아우디 퓨처스요. 아우디 퓨처스.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900원에 10%인데요. 네네. 이걸 2년 동안, 2년 정도 됐거든요. 아, 2년을 보유하셨군요. 네. 근데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둬야 될지, 아니면 지금 뭐 화장품이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서 비중을 추가해서 빠져나와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아, 네. 자, 화장품 기업 아우딘 퓨처스이고요. 2년을 보유를 하셨다고 합니다. 과연 이대로 끌고 가야 할지, 조금 더 비중을 늘려야 될지 박수훈 위원과 함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위원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아우딘 퓨처스가 시가총액이 400억도 안 되는데 혹시 어떤 경로로 매수를 좀 하셨을까요? 이게 그 2년 전에 거래량 그때는 거래가 많았어요. 네네. 그때 어떻게 계속 갈 줄 알고 좀 물려 입었어가지고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예, 그 앞으로 만약에 사신다고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은 단기적으로만 어떻게 보면 좀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 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거래가 좀 들어왔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좀 이어갈게요. 네. 자, 차트를 보게 되면은 지금 240일 이동평균선도 가장 하락하고 있고 지금 밑에서 누군가가 들어오는 흔적은 보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400억이고 일평균 거래 대금이 낮고요. 이 종목은 시장에서 그렇게 주목받는 종목도 아닌데 이 아무래도 이게 한 번씩 튀어 오르는 것들이 소수 계좌인 것 같아요. 이 소수 계좌가 어떤 식으로 누군가가 들어온 흔적은 있습니다. 흔적은 있는데 제가 이 상담을 하면서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 아우딘 퓨처스 같은 경우는 미국 울타뷰티로 이제 좀 입점을 한다고 합니다. 8월부터는 미국 울타뷰티가 지금 미국 증시에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지금 미국 울타뷰티는 지금 우상향하고 있고요. 정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에다가 지금 입점을 하고 있는 회사가 지금 아우딘 퓨처스이기 때문에 분명히 호재거리는 있어요. 호재거리는 있고 지금 밑에서 누군가가 매집을 하고 있고 누군가가 들어온 흔적은 있습니다. 근데 나간 흔적은 없어요. 근데 조만간 지금 저도 앞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화장품 소비재 괜찮습니다. 괜찮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언제 튀어줄지를 몰라요. 아무래도 이제 시가총액이 400억짜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관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제가 단기적으로 보신다면은 한 번은 열어줄 것 같습니다. 한 번 튀어줄 때 무조건 나오셔야 돼요.
지금 매수가가 2,900원이면 너무나 높습니다. 그리고 오래 기다리셨기 때문에 한 번 더 튀었었을 때 무조건 나오셔야 되고요. 튀면은 1,400원, 1,500원까지 열어보시고 이렇게 튀었었을 때 무조건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다른 화장품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번에 첫 종목은 아우딘 퓨처스였습니다. 2년 전에 보유를 하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 주가가 튀어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따라서 이게 매수가까지 올라오지는 않더라도 1,400원에서 1,500원 사이에는 이 종목을 이제 좀 전략 매도하자.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 눈을 돌리자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폴라리스 오피스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5,990원, 그리고 비중은 10%입니다. AI 관련 전망도 함께 부탁드린다고 문자에 남겨주셨는데요. 명성호 의원님, 예. 요즘 참 기대감이 큽니다. AI 그렇죠. 섹터. 이 종목은 지금 수익 중이긴 한데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더 오래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오를까요, 더? 그렇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트럼프의 어떤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 글로벌 증시가 관련 섹터가 요동을 치고 또 신정부 출범하면서 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슈가 될 때마다 시장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금 신정부는 AI 정부, 또 AI에 대한 굉장한 현실적 이런 부분 관심, 그리고 기업들이 이제 AI, 또 국민들도 AI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지금 방안을 구체적으로 지금 로드맵을 짜는 이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금 AI 기업들이 사실은 그동안 소외당했다가요. 한 열흘 전 정도부터인가 이제 일부 빠른 종목군들이 반전이 나왔고, 이 폴라리스 오피스는 사실 지난주 수요일 날 한번 오르고 지금 횡보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문의하신 분은 이제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로 5,990원, 지금 현재 가격은 6,170원, 그러니까 한 3% 정도, 요 정도 지금 이익이 나고 있는데, 요 AI 소프트웨어 요쪽 관련 또 이 회사의 전망도 뭐 긍정적으로 봐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비용 협업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모바일 보안 또는 이제 요즘에 스테이블 코인 뭐 얘기 많이 나오는데 블록체인 플랫폼 이런 것들이 AI이면서 다양한 사업에 대한 성장성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직전 고점이 7,800원입니다. 현재 가격은 6,170원. 그럼 7,800원 돌파가 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본다라면 현 시점에서 한 30% 정도 수익은 충분히 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여유 있게 갖고 계시고 일단 단기 목표가는 7,800원 선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높게 잡아주셨네요. 이번에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좀 중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30% 수익까지도 충분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단기적으로 바라본다면 주가 7,800원 세워주셨으니까요. 전략 잘 세워보시고 수익까지 꼭 연결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에도 문자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뷰노를 남겨주셨네요. 매수가는 22,800원, 그리고 비중은 22%입니다. 매수가까지 올까요?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박수원 의원님, 네네. 이 종목도 AI이긴 한데 의료 AI입니다. 종가가 2만 원이었거든요. 네네.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까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차트를 보게 되면요. 이 뷰노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은 정말 많이 올랐다가 이런 종목들은 정말 많이 내립니다. 아시겠죠? 일봉 차트인데요. 지금 보고 계신 건 일봉 차트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3년부터 시작을 해서 23년 9월까지, 그러니까 1월부터 9월까지 쉼없이 올라갔었어요. 6,000원짜리 주식이 6만 원, 7만 원까지 갔었습니다. 이렇게 핫하다가 지금 보시면은 고점을 뚫고 계속 내려왔어요. 이 왜 내려오는지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연간 자료입니다. 연간 자료고요. 연간 매출액인데요. 매출액이 굉장히 축소되고 지금 적자가 심각합니다. 적자가 심각하고 아무래도 이게 올랐던 거는 이슈가 있어서 올라갔지만은 이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종목은 급하게 내려온 모습이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담으셨거나 아니면 조금 전에 작년 하반기라든지 이렇게 담으셨던 것 같은데 이분의 매수가 부분까지 무조건 올라옵니다. 무조건 올라오는데 아무래도 의료 AI 테마는 하반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노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받침이 되면은 충분히 올라올 수 있겠지만은 제가 봤었을 땐 상방에 지금 보시면은 25,000원 그리고 3만 원 부근에는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쉽게 올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기록을 하거나 그런 종목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매수가 근처에서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뷰노였어요.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다만 이 종목으로 좀 큰 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 종목을 좀 매도 전략으로 세워보시고 그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좀 좋은 수익을 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아니야. 고민보단 더 한번 좀 알고 싶어서 답변했어요. 네, 저 한전 기술인데요. 한전 여보세요? 기술이요? 아니, 한전 KP. 아, S. 한전 KPS요. 네네.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54,086원. 54,086원. 비중은 예. 어떻게 되세요? 한 30-40% 돼요. 아, 40% 잡아보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온 기업이긴 한데 지금 수익권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수익을 챙길지 좀 더 가져갈지 이게 고민이신 건가요? 좀 감당하기네. 방송에서 좀 가지고 놔둬본 거예요. 아, 그렇군요. 목표가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 종목은요, 명성욱 위원과 함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저희 뭐 좋은 회사를 지금 투자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한전 KPS에 40% 투자했잖아요. 앞으로 이제 투자하실 때에도 대한민국 증시가 아주 좋을 테니까 한 종목에 한 30%씩 이렇게 큰 기업 위주로 이렇게 투자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원전은 뭐 지금 사실은 두산에너빌리티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원전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가장 선두주자, 두 번째가 이제 한전기술, 그리고 이제 그 예하에 한전 KPS, 한전산업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고요. 펀더멘탈이나 기업 내용은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글로벌 시장이 지금 모두가 원전에 대한 이런 신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 독립을 하기 위해서 전부 다 원전에 대한 이런 부분을 계속 지금 강화하는 이런 모습이죠.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원전을 다 안 한다고 그랬다가 지금 전부 다 원전으로 회귀하는 이런 모습이어서 체코에서 대한민국 한수원이 원전 계약을 따낸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따낸 거니까요. 유럽의 원전 가장 강한 나라는 프랑스인데 우리가 프랑스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원전을 만드는데 킬로와트당 제조 원가가 프랑스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원전이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고요. 다만 주가가 단기 급등에 따른 완급 조절은 나올 수 있는데 조금 한전 KPS는 좀 여유 있게 좀 더 길게 보유하시고요. 지금 현재 가격은 57,700원인데 한 7만 원 선? 이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전개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괜히 이거 팔아서 엉뚱한 이상한 거 사고 뭐 올라가는 거 따라 사지 마시고요. 가만히 갖고 계시고 7만 원 이상 올라가면 또 우리 MTW 방송에서 또 이렇게 상담을 하니까요. 그때 한 번 더 전화를 주시고 강홀딩하고 가만히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네, 이 종목은 좀 기다림이 필요한 종목이네요. 지금 수익권에 있는 상황이긴 한데 조금 더 길게 보유를 한다면 충분히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7만 원 이상 올라가면 상담 전화 한 번 더 달라고 했으니까요. 수익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덱스터 남겨주셨네요. 매수가는 8,440원, 그리고 비중은 7%입니다. 자, 콘텐츠 쪽 관련주인데 최근에 이제 이 종목이 큰 폭은 아니어도 시장과 함께 잘 오르고 있거든요. 박소은 의원님, 네.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까요? 어떨까요? 네, 이분 매수가가 높지 않아가지고 너무나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 덱스터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이죠. 오징어 게임 2 때문에 각광받았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 차트를 보게 되면은 오징어 게임 때문에 아무래도 이 종목은 좀 이때 많이 각광받고 이때 물린 사람들이 조금 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의 매수가를 보면은 8,440원. 괜찮아요. 괜찮은 종목, 괜찮게 잡으신 것 같고요. 이 기업의 적정 밸류는 7,000원대부터 8,000원대입니다. 지금 재무 분석을 하면요. 이 종목이 재무적으로 보면 적자가 굉장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쉽진 않아 보여요. 가격을 들어올리거나 이러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래도 이제 한학년 관련돼 가지고 한학년 해제 관련돼 가지고 덱스터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보유 의견 드리면서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매수가 위로는 무조건 올 것 같아요. 매수가 위로는 올 것 같은데 다시 여기 오징어 게임 2 때문에 여기까지 올 거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좀 이 종목을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9,000원까지만 보시고요. 그리고 나는 좀 이 종목을 길게 끌고 갈 거야. 덱스터를 난 적자 기업이지만 길게 끌고 갈 거야 하면 10,000원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종목 매수하신 분은요. 다음부터는 기업의 재무 좀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재무 상황이 조금 더 힘들 수도 있네요. 이 종목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오는 종목입니다. 다만 최고가까지 좀 신고가를 경신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 단기적으로는 이제 9,000원 그리고 좀 중장기적으로는 딱 10,000원까지 바라보자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LG전자이고요. 매수가는 8만 원, 그리고 비중은 20%입니다. 계속 보유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대형주입니다, 위원님. 예. 자, 보유하면 수익이 날 수 있을지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시장이 올라올 때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도 괜찮다라는 생각도 드실 거거든요. 아니요. 아닌가요? 그게 뭐냐면 네. 우리가 이제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죠? LG전자를 8만 원에 사서 지금 3개월 갖고 있었습니다. 요즘 시장이 막 올라갑니다. 야, 이거 팔고 다른 데로 가냐? 3개월 동안 들고 있었고 LG전자를 투자하셨다면 또 20% 하셨다면 비중이 적당히 이제 있는 편이에요. 좀 뭐냐면은 좋은 회사를 싸게 사서 좀 기다리는 스타일입니다. 시장이 지금 막 올라가니까 이거 얘는 안 올라간다. 이거 팔고 다른 거 산다. 그러면은 지금 많이 올라간 그런 종목을 지금 들어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요. 현재 LG전자의 주가는 요즘 뭐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대한민국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여러 가지 제도, 상법을 개정하고 막 이러면서 제도를 갖다가 이제 기울어진 운동자, 누구한테? 대주주한테. 대주주가 유리한 구도로 돼 있는 걸 여러분들 소액주주가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그런 다양한 제도를 지금 만드는 이런 사안이죠. 그래서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대한민국 증시 왜 이렇게 싸냐? 소위 PBR이 1배 미만 0.5배, 이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0.5배면은 그 회사 그냥 망해가지고 확 다 청산해버리면 투자한 금액의 2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되는데 그렇다면 LG전자도 굉장히 고루하죠, 지금. 그러나 기업이 항상 수익을 안정적으로 내는 회사이고요. PBR 부분에서 보면 0.7배예요. 다른 거 올라가는 거 쳐다보지 마시고 그대로 갖고 계세요. 갖고 계시고 8만 원 이상 올라갑니다. 그 8만 원 이상 올라갈 때 그때 이제 여유 있을 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십니다. 제가 왜 자꾸 다시 전화를 달라냐 이러냐면 주가의 목표치는 그냥 임의로 정할 수 없어요. 여기까지는 올라가겠다는데 거기까지 올라가서 그때 상황이 좋으면 LG전자가 8만 원 올라가면 LG전자 말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뭐 10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손실 안 볼 것이니까 강홀딩, 옆집 기웃기웃 하지 마시고 가만히 들고 계시면 회복될 거다 말씀드립니다. 네, 시장이 이렇게 좀 살아있을 때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야 되나라고 고민하셨을 텐데요. 이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좀 긍정적인 전망을 계속해서 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8만 원이었는데 지금 종가가 7만 원대거든요. 매수가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고 또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보유하고 계신다면 마음 놓고 조금 더 길게 끌고 가셔서 큰 수익까지 내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시청자님 TV 소리 조금만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예, 네. 자, 저희 오늘 종목 어떤 종목에 고민이 있으신가요? 오이솔루션 오이솔루션 매수가 비중도 알려주시죠. 12,100원. 12,100원에 비중은 어떻게 50%, 되실까요? 50%. 50%이시군요. 자, 이 종목 오늘 박소은 위원과 함께 매수가 이상까지 갈 수 있는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박소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오이솔루션을 50%나 담으셨는데 일단 차트를 보면서 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요. 여기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오는 이 부분에서 바로 새말뚝이 떴는데 지금 새말뚝이 241선, 여기 자주색선이 241선인데요. 여기를 뚫고 잠깐 올라왔습니다. 이 종목은 통신장비인데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각광받는 섹터는 아니에요. 근데 이 종목은 새말뚝이 뜨고 2차 부분 여기까지 지지가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제 241선을 뚫으면서 강하게 올라올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매수가가 12,100원이고요. 아무래도 이 종목을 제가 분석을 하면은 조금 의미가 없는 게 이 기업 분석이 있습니다. 이 기업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적자 기업이에요. 적자가 굉장히 좀 심한 기업이고 그래서 새말뚝이 떴긴 떴지만은 제가 봤었을 때는 여기 매물을 맞고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부분에서 일부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2,0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여기 매물대가 24%나 걸쳐 있기 때문에 여기 매물대 한번 걸치고 바로 올라도 전고점을 뚫기에는 제가 봤었을 때 이 종목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실적이 괜찮으면은 아무래도 좀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실적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매수가 근처에서 여러분 이분께서는 좀 매수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으신가요? 예, 알겠어요. 이제 여기요, 일본에도 수출하고 미국에도 수출한다고 나오는데? 그렇게 해도 아마 이 실적이 반영이 되려고 하면은 텀이 무조건 존재하고요. 그리고 통신 장비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좋은 섹터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는 매수가 근처에까지도 오면은 비중도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정리를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이솔루션이었어요. 뭐 호재 소식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기업을 좀 파헤쳐봤을 때 실적이 조금은 뒷받침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으로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매수가 부근까지 오면 좀 정리를 하고 오히려 좀 다른 종목으로 눈을 돌리는 게 어떨까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에 고민이 있으신가요? 소트루스요. 솔트룩스요. 1년 전에, 1년 전에 샀었거든요. 네. 근데 계속 수익 줬다 내려갔다, 수익 줬다 내려갔다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더 끌고 가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럼 시청자님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31,000원에 15%요. 31,000원의 비중은 15%이시군요. 네, 한 와. 1년도 넘었어요. 1년을 많이 보유하셨군요. 줬었는데, 안 팔고 계속 여기까지 왔거든요. 네. 안 팔길 너무너무 잘하셨네요. 지금 수익도 많이 줬었어요. 근데 못 팔고 왔어요. 아하, 이제는 매도를 해야 되는지가 궁금하신 거군요. 네. 자, 그럼 이 종목은요, 명성업 위원과 함께 매도 시점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아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사실 이 솔트룩스를 3만 원대 초반에 사셔가지고
참 잘했어요라고 말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한 달 전에 사셨으면 근데 1년이 좀 넘었잖아요. 네네. 제가 볼 때는 이제 한 1년 한 지금 6개월 차 됐어요. 사신 지. 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고생을 하셔서 그래도 그나마 지금 70% 수익이면 좋은 거죠. 네. 최근에 주가의 흐름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확한 건 아닌데 일단 솔트록스의 향후 전망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아, 네. 주가가 좋다고 해서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네, 쉬어잖아요. 네. 보통 그래서 보면- 몇번 실수였었어요. 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최근에 주가의 트렌드는 일반적으로 한번 어떤 주가가 오르면 한 100% 오릅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3만 원대 지금 매수했는데 근래 6월 말에 주가가 3만 원대예요. 3만 1천 원대. 그러면 대충 계산하면 한 6만 원대 정도는 좀 진입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6만 원대 진입은 잘하면 다음 주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내일부터 모레부터 거래되는 그래서 6만 원을 돌파하는 이런 모습이 기대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50%딱 팔고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주가 네, 세게 네. 오르면은 한 번에 다 파는 게 아니고요. 50% 팔고 그 다음 날 또 50% 파는 겁니다. 그래서 네, 네. 6만 원대 이상에서 전량 정리하시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막 소외당한 주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성장주들. 네. 바닥에 있는 주식을 사세요. 바닥에 있는 주식. 바닥에 있는 네, 주식이 네. 뭔지는 잘 파악은 안 되시죠? 2차 전지 같은 거요. 2차 전지도 지금 자리는 관심이 필요하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말한 것처럼 뭐 유리기판이라든지 아니면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 바닥에 있거든요. 로봇 전반이. 그런 회사로. 무슨 로보티즈가 있어요. 로보티지 있어요? 네, 그것도 3만 원대. 1년 전에 똑같이 샀었어요. 2년 전에 샀어요. 그래서 잘했어요라고 하려고 그러다가 또 2년 전에 샀기 때문에 잘한 건 아닌데 로봇주에서는 로보티지만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네. 그리고 나머지 주식들은 다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로보티지는 그대로 홀딩하고 나머지 주식들 갖고 계시고요. 솔트록스 6만 원대 네네. 이상에서 정리하시고 앞으로는 바닥에서 사서 여유 있게 지켜보자 말씀드립니다. 네. 네. 이 방송을 많이 보고 있으니까 좋은 주식도 많이 추천해 예. 주세요. 예,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번 종목은요, 솔트룩스였고, 뭐 길게 보유하신 것도요, 이것도 대단한 실력입니다. 1년 이상 보유하시면서 매도 시점을 여러 번 놓치셨다라고 했는데, 이 종목은 지금 수익이지만 6만 원 돌파도 가능하다라고 하니까요. 6만 원 선 오면 그때는 50% 매도하시고 나머지 비중으로 조금 더 극대화하시길 바라도록 할게요. 꼭 수익 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위메이드이네요. 매수가는 42,000원, 비중이 50%입니다. 박소미 의원님, 좀 전에 이제 게임주를 다음 주 전략으로 세워주셨잖아요. 네. 위메이드는 지금 어떨까요?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까요? 위메이드가 게임주긴 한데요. 이 종목은 이제 블록체인으로 엮이기도 합니다. 블록체인이 네. 엮이기도 하고 위믹스라는 그런 게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일단은 분석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재무 분석부터 먼저 할게요. 자, 위메이드 재무 분석을 하면요. 연간으로 보면 적자가 굉장히 지속이 되어 있고요. 이때 지금 22년도, 23년도에 제가 이슈가 있었습니다. 요거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5년도도 이제 적자가 지속이 되고, 그다음 분기 실적으로 보면은 이 적자가 군데군데 좀 보이기는 한데, 제가 봤었을 때 이 종목은 뭐 실적 위주라기보다도요. 그리고 이제 게임 산업이라고 하기보다도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관련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보시면 차트를 분석해 볼게요. 최근에 보시면은 최저가 5월 2일 날 최저가 22,600원을 찍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 종목 지금 42,000원입니다. 42,000원 매수가가. 자, 42,000원까지는 오려고 하면은 모멘텀이 조금 살아 있어야 되고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야 되고 좀 이슈가 좀 살아 있어야 이 종목이 오를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1조 원 정도 되는데 제가 잠시 쉴 때 위메이드에 관련돼 가지고 이슈를 좀 상황을 좀 지켜봤어요. 근데 이 종목은 기업의 밸류나 이슈나 이런 것들보다도 기업 자체가 그렇게 제가 봤었을 때 좋은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비트코인이나 이런 상패 결정이라든지
위믹스 상패 결정이라든지 위메이드에 대한 대표이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봤었을 때는 이 종목은 매수가까지는 제가 봤었을 때는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오래 걸릴 것 같고 단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36,000원 부분까지 올라오면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비중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종목을 이렇게 비중 많이 갖고 있고 그렇다라는 건 저는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위메이드입니다. 종목이 좀 나쁘다라기보다는 이제 좀 매수가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매수가까지 오르기는 솔직히 어렵다라고 답변을 주셨고 이 종목은 36,000원 정도에서는 종목을 좀 정리를 하는 쪽으로 답변을 주셨으니까요. 좀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그래도 매도 전략 잘 세워보시고 다른 종목으로 큰 수익 내길 저희도 꼭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 기다리고 있네요. 이번에는 하이트 진로입니다. 매수가는 42,740원, 그리고 비중이 40%입니다. 자, 이 종목도요, 마음고생이 조금 있으실 것 같아요. 매수가가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명성 위원님, 자, 이 종목은 그래도 최근에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네. 그냥 갖고 계셔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주식을 팔아서 다른 주식을 잘 올라가는 주식을 사서 만회하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다른 주식을 샀는데 또 다른 주식이 또 빠져버리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을 상담할 때 이 종목의 진입 부분을 보면은 이분이 어떤 스타일이고 주식을 어떻게 투자하는지가 가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고려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차트 봅니다. 화면에 차트를 보면은 제가 수평선을 거놨잖아요. 이 수평선을 거놓은 데서 들어가신 거예요. 여기가 41,000원이에요. 42,000원에 들어가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지금 몇 년이에요, 이게? 1년, 2년, 3년, 4년, 5년 됐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많이 그렇잖아요. 그 하이트 진로는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기본 베이스는 항상 돼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한류 열풍으로 삼양식품이 황제주로 지금 등극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뭐 하이트 진로 뭐 소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 해외에서도 굉장히 인기 있다라는 거 우리가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류 열풍이 이런 이제 지금 주류에도 좀 전개될 소지를 우리가 좀 갖고요. 5년 이상 갖고 있으면서 손실이 나 있는 지금 시점에서 이걸 팔고, 지금도 반토막입니다. 이걸 팔고 뭘 산다. 굉장히 모순이에요. 그냥 갖고 계시고요. 한 말씀 드립니다. 들어가는 시점은 하이트 진로가 많이 올라갈 때예요. 많이 올라갈 때. 위에서 사가지고 4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주식은 바닥에 있는 주식, 2차 전지, 바닥에 있는 주식, 로봇집입니다. 자, 꼭대기에 사서 1년, 2년, 3년을 갖고 있어요. 바닥에서 사서 한 달 못 갖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굉장히 모순적인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닥에 있는 걸 뭐 아무거나 사라 이런 건 아니고요. 지금 하이트 진로의 자리는 바닥입니다. 여기서는 여유가 있다라면 하이트 진로 몇 퍼센트죠? 40%인데요. 한 10% 더 사세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가격 단가를 낮춰가지고 이런 데에선 지금 사야 되는 자리다. 그리고 가만히 들고 있자 말씀드립니다. 비중이 있는 편이긴 한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도하는 건 조금 위험하고 오히려 비중을 좀 늘려서 좀 매수가 단가를 조금 낮춘 다음에 좀 오르면 매도하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고 비중을 추가하실 수 있다면 추가해서 좀 수익은 아니어도 또 수익 좀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원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도 문자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LK 사명이고요. 매수가는 2,460원, 그리고 비중은 18%입니다. 박선 의원님, 이번에 들어가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혹시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간략하게 짚어주세요.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잘 네. 매수하신 것 같고요. LK 사명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 테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너무나 명확한 새말뚝 종목입니다. 지금 바닥에서 들어오는 흔적들이 보이고요. 새말뚝 5월 30일 날 잡혔고 5월 30일 날 보시면 3차 부분 밑에 와 있어요. 이 종목은 거래가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력의 이탈은 없습니다. 근데 이 종목 관련돼 가지고는 한글과 컴퓨터가 있는데 한글과 컴퓨터 주가가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LK 사명도 새말뚝 받고 주가 튈 수 있습니다. 주가 튈 때는 3,000원 위로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중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도 좋고 비중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0원 위로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00원 위에서 매도하자. 또 잘 들어가셨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수익 연결하길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 문자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전자 인증이고요. 매수가는 4,510원. 그리고 비중은 7%입니다. 명성 의원님, 예. 요즘 좀 뜨거웠던 종목이거든요. 그렇죠. 수익 중이기는 한데 이거를 들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조금이라도 수익을 내고 교체를 해야 될까요? 월요일 날 이 주식은 변동이 크죠.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이잖아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앞으로 보완할 부분이 굉장히 많고 지금은 이제 꿈을 먹고 이제 스테이블 하면서 막 올라가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5% 이상 수익이 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월요일 날 스테이블 코인이 바로 죽지는 않아요. 카카오페이가 주말에 상 들어갔는데 지금 그 애프터 마켓에서는 좀 1,700원인가 빠졌어요. 3% 정도. 그래서 한국전자인증도 무조건 올라간다는 볼 수 없는데 변동이 크니까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이슈에 의해서 단기로 투자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고점이 5,260원인데 5,200원대 정도 수준 오면은 바로 이익을 실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였고 이 종목은 또 급등락이 있는 종목이니만큼 목표가 5,200원 정도로 좀 짧게 잡고 수익을 내고 빠져나오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또 많은 상담이 왔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두 분의 종목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두 분의 AS부터 해볼 텐데요. 먼저 박수원 의원님의 종목 CS 베어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저희 방송에서 이제 지난달 말이었죠. 소개를 해주시고 단기간에 바로 10%가 올랐거든요. 네네. 이 종목 최근에도 흐름 괜찮은 것 같은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아무래도 정책주 위주다 보니까 좀 새말뚝이 박힌 만큼 앞으로 이제 주가가 좀 오를 것 같습니다. 오를 것 같고 매수가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매수가 7,620원인데 이 부분이 2차 부분입니다. 새말뚝 2차 부분이고 차트를 통해서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2천억 정도 되고요. 지금 1차 부분과 2차 부분까지 순차적으로 내려올 때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종목 매수하시라고 제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뒤로 보시면은 1차 부분까지 위로 조금 올라오려고 하다가 지금 다시 또 내려왔어요. 다시 또 내려왔는데 아무래도 이탈한 흔적이 없습니다. 지금 아직 이탈한 흔적이 없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1차 부분 위로 슈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가총액이 2천억 정도 되는 종목은 아무래도 세력의 입성과 이탈이 너무나 명확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입성한 흔적은 있는데 아직 이탈한 흔적이 없기 때문에 신규적인 자금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9천원까지는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 의견 드립니다. 네, 이번에 CS 베어링 단기적으로도 많이 올랐지만 좀 홀딩하면서 수익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요. 다음 AS 종목은 센코입니다. 네. 이제 위원님이 약한 코가 아니라 센코라서 잘 갔다라는 말씀 기억에 남는데요. 이 종목 이미 두 자릿수의 상승을 냈거든요. 앞으로 좀 더 기대를 더 해봐도 될까요? 네,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세력의 입성과 이탈이 너무나 명확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차트를 통해서 보면은 이 새말뚝 자리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5월 16일 날 날짜로 새말뚝이 바뀌고 나서 1차 부분 다음 날 1차 부분 위로 슈팅이 나왔어요. 이 최고가 3,080원을 찍고 지금 다시 내려왔는데 지금 누군가가 들어온 게 이만큼이라면은 누군가가 나간 게 이만큼이에요. 아직 덜 나갔다는 흔적이고요. 일평균 거래 대금이 낮고 시가총액이 낮은 만큼 세력들이 운전을 한다면 충분하게 목표가까지 위로까지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한 코가 아니라 센 코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지난주 종목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난주 이 시간에 쿡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 한 주 만에 거의 10%가 가깝게 바로 상승이 나왔어요. 이 종목도 조금 더 열고 볼까요, 위원님? 네, 쿡콘은 지역화폐 이제 테마도 있고 아무래도 여러분들한테 주말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 브라보콘 아니라 쿠콘이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쿠콘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3천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새말뚝이 떴어요. 새말뚝이 뜨고 6월 5일 날 날짜로 새말뚝이 뜨고 그 다음 날 최고가 41,450원을 찍고 음봉 마무리를 지었는데 여기가 바로 세력 이탈 흔적입니다. 자, 보시면은 세력 입성이 이만큼인데 세력 이탈이 여기밖에 안 돼요. 누군가가 들고 있다라는 의미고요. 누군가가 들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충분히 내려왔어요.
이 정도 내려온 거는 아무래도 이제 지역 화폐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현금 결제라든지 이 카드 결제라든지 이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어떤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잠시 내려왔는데 이탈한 흔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지금 거래량 보시면 이탈한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새말뚝 3차 부분까지 다 지지 라인이 나오고 그다음에 21선 위로 지금 안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적극적인 매수 구간이라서 여러분들한테 AS 종목으로 들고 왔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새말뚝 받고 주가 튀려면은 35,000원 위로는 무조건 슈팅이 나와야 이 세력들도 익절을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쿠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난주 이 종목까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명성업 의원의 종목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4월에 들어갔던 종목인데 로보티즈 이 종목은 100%가 넘게 올랐어요. 뭐 차트를 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소개해 드리고 나서 정말 어마어마한 큰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 종목은 앞으로는 어떨지 전망을 좀 부탁드려요. 로봇이죠, 이제. 로봇은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친구가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하고 비슷한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에 그런 시대가 전개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말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이런 거죠. 저출산, 고령화, 경제활동 인구 감소. 그러니까 이제 로봇이 대처한다. 그래서 사실은 속내로는 이제 로봇 군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고 그래서 로봇 관련 부분은 앞으로 계속 이슈가 되고 기사화되는 이런 부분이 시기가 지나면서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옵티머스가 대량으로 이제 생산이 될 것이고 현대차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아틀라스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로보티즈의 주가는 100% 정도 수익이 났지만 이걸로는 안 된다. 더 올라가야 된다라는 관점이어서 계속 관심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하네요. 100%에서 더 이상 수익 낼 수 있도록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실리콘2도 한번 볼까요? 이 종목도 저희가 3월에 들어갔는데 100%, 144%의 수익을 냈던 종목입니다. 차트가 정말 우상향 차트를 그리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우상향 이어갈까요? 화장품들이 굉장히 좋은 이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중국 이슈, 한한령 완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사실은 지금 중국 시장은 과거에는 화장품에 절대적이었지만 지금 그렇지 않아요. 중국 애들이 하도 꼴 부려가지고 우리가 글로벌 시장으로 대한민국 대단하죠. 중동에서도 지금 뭐 대한민국 화장품 난립니다. 남미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은 뭐 이미 점령했고 중국이 이제 사드 때문에 하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 고전을 면치 못한 거죠. 근데 중국이 이제 트럼프의 저런 독선, 트럼프의 뭐라 그럴까 일방주의 이러다 보니까 중국이 이제 대략 거꾸로 돼가지고 야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게 이제 한한령 완화로 전개된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한다라면 앞으로 시장은 상당히 중국 관련 기업들을 관심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리콘2의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게 수익이 뭐 100%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무엇이 중요하냐. 실리콘2 좋죠. 지금은 내용을 보세요. 전부 다 하나를 찌를 내용들밖에 없어. 앞으로도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약간 좀 경계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들어갔던 이 시간에 소개했던 3월 달 이때 지금 주가의 흐름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이 주식은 3월 4일 날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3월 4일. 3월 4일이 언제냐? 요 날입니다. 완전 바닥권. 요 날이에요, 요 날. 여기. 자, 주가는 중자에 실리콘2가 중장기적으로 5개월, 6개월 조정받아 바닥이에요. 악재가 나왔어요. 실적 안 좋대 이때는. 그래가지고 주가가 23%나 빠졌어요. 하루에. 이런 데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데서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갖고 있으니까 이 주식이 지금은 100% 지금은 다 좋다고 떠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은 싸게. 그래서 아까 LG전자 상담하신 분들 가격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사례에서 말할 필요가 없다. 4년, 5년 갖고 있던 분한테 지금 이걸 팔고 다른 걸 사세요? 뭘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 자리가 바닥이니까 그런 걸 잘 감안하시고 실권투가 올라간 거 중요하지 않고 실권투를 들어가는 시점이 어딘지 이런 걸 보시고 이런 것들의 대표 기업이 2차 전지 지금 좋다고 안 그러죠? 전부 다 알긴 뭘 알아. 시세의 변화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절대 염려하지 마시고 그리고 로봇주들 강력히 여러분들 관심 가져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오늘 주말인데 또 이 주말에도 이렇게 여러분 관심 갖고 이렇게 시청해 주신 분들 진짜 좋은 투자를 하셔서 앞으로 멋진 그런 수익을 내시기 바랍니다. 네, 맞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렇게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다음 주뿐만 아니라 올해는 좀 따뜻한 수익으로 가득 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리콘2 이 종목은 앞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 주셨으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마음 놓고 수익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는요 정말 많이 기다렸습니다. 두 분의 공략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박서훈 위원의 공략주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다음 주 시장에서는 엔터, 게임, 화장품 이쪽을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했는데 혹시 공략주가 이 중에 있나요, 위원님? 이 중에는 없는데 한한령 해제 기대주,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어떤 종목이에요?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날씨가 좋아지면 여행을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여행 테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의 종목은 노란 풍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빨간 풍선 아니고요. 노란 풍선이고요. 이 노란 풍선 같은 경우는 주가 급등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 롯데 면세점이 중국의 최대 면세점과 협력을 해가지고 양국 간의 어떤 유통 협력을 할 거라는 소식 때문에 좀 오르기는 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 여행 테마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이슈가 조금 있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하반기부터 접어들어서 아무래도 이제 한한령 해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멘텀이 좀 있다 보니까 여행 섹터 괜찮을 것 같고요.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여행을 많이 가고 있어요. 일본도 그렇고 이 한국 사람들도 여행을 많이 가고 있지만은 이 중국 사람들이 한국으로 많이 놀러 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노란 풍선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이 안 됩니다. 이 1,000억 원이 안 되는데 최근에 어떻게 보면 수급들이 좀 들어온 흔적들이 있어요. 이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게 되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과거에 이렇게 일평균 거래 대금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자, 코스닥 종목들을 보면은 일평균 거래 대금이 3천만 원이 채 안 되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이 종목들을 어떻게 타점을 나눠서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은 240일 이동평균선, 장기 이평선을 뚫고 강한 움직임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거는 새말뚝이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되고요. 지금 밑에서 지금 매집봉들이 하나씩 보입니다. 지금 여기 올린 부분이 있죠. 여기 16%, 11%, 여기 보시면 올린 부분이 있는데 여기 거래량 지표에서도 보면은 거래량 121선이 있습니다. 거래량 지표에서도 이평선이 있는데 이 거래량 지표에서 120선을 오른 이 부분들이 바로 매집봉이라는 거예요. 이 세력들이 이 종목을 들어 올리려고 하면 어느 정도 금액이 필요한지를 보는 물량 테스트한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매집봉들이 군데군데 보이고 있고 지금 보시면 거대로 이 들어 올린 흔적이 있죠. 들어 올린 흔적이 있는데 여기를 주목해 보시면요. 올린 거는 상한가 부분으로 올렸는데 종가로는 11% 정도 내렸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를 탈출 기회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이 세력들이 입성했던 흔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날도 18%까지 올랐는데 종가로는 2%가량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위에 피레침을 세운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항상 경계를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시겠지만 일평균 거래대금이 낮고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은 이때부터가 매수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란 풍선이 터질 때까지 여러분들 저는 여행객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란 풍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이 목표가 같은 경우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아무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높게 잡아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높게 잡아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한테 목표가를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목표가를요. 노란 풍선 소개를 해주셨고요. 7,500원 드릴게요. 7,500원 드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5,000원 드리고요. 아무래도 이 고가를 뚫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500원 드리고 손절가 5,000원까지 확인드렸습니다.
네, 여행과 관련된 종목으로 오늘 준비해 주셨습니다. 중국 한알령 해제 기대감 속에 또 상승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얘기해 주셨고 오늘 노랑풍선은 목표가 7,500원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명성위원회 공략주도 들어봐야 될 텐데요. 오늘 혹시 로봇주인가요, 위원님? 로봇을 자꾸 떠들었으니까 그걸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어떤 종목이에요? 예. 여러분 지금 시장은 굉장히 좋은 종목군들이 많잖아요. 좋은 종목 뭐예요? 이미 많이 오른 애들. 이걸 여기서 할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올라갈 종목을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많이 올라간 종목은 만약에 한다라면 단기 투자가 될 것이고 지금 올라가기 시작하는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래 성장 산업의 대표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로봇주 오늘 한 종목 소개를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로봇은 T-로보틱스입니다. T-로보틱스. 이 T-로보틱스 우리가 이제 그러면 로봇주에 대한 관심을 언제부터 가졌냐면 2023년 1월 초부터 갖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로봇주들이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를 하면서 지분 투자를 하면서 그때부터 레인보우가 3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5배 이상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서 레인보우가 지금 이제 삼성이 인수를 했잖아요. 이쪽 행보를 잘 보셔야 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최근에 보면은 자율 이동 로봇 ARM이라고 하는데 이 자율 이동 로봇에 유사한 바퀴형 휴머노이드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인보우가 바퀴형 휴머노이드를 검토하고 있는데 요 바퀴형 휴머노이드, 바퀴형 로봇 양산에 성공한 기업이 바로 이 T-로보틱스예요. 그래서 삼성의 레인보우가 관심을 갖고 있는 쪽에 이미 성공한 이력이 있는 T-로보틱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북미 시장에다, 미국 시장이죠, 이제. 아까 레인보우가 자율 이동 로봇을 이쪽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데 자율 이동 로봇 공급한 이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레인보우의 원하는 바를 그대로 충족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주가는 지금 바닥권에서 뭐 횡보하면서 뭐 하는지 아무튼 뭐 보유한 분들은 많이 짜증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차트를 보면서 간단히 기술적으로 봅니다. 주가가 머리를 빡 들을 때 3월 초에 주가는 한 단계 도약이 나왔습니다. 9,000원에서 17,000원, 한 90% 정도 도약이 일주일 만에 나왔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3개월이 넘는 동안 지금 주가는 조정받고 횡보하는 모습이에요. 로봇주 전반이 다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데에서는 우리가 주가가 만약에 샀는데 밀린다. 밀리면 더 사는 거예요. 이런 데에서는 바닥권의 모습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흐름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직전 고점이 17,000원인데 17,000원대까지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일단 1차로 목표가 15,000원, 손절가 10,000원으로 T-로보틱스 소개해 드립니다. 네, 오늘 로봇주 가져오셨네요. T-로보틱스고요. 목표가 15,000원까지 설정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공략주뿐만 아니라 또 시장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궁금하실 텐데 오늘 두 분이 따로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박소미 의원님, 오늘 어떤 시간인가요? 오늘은 3,000피 기념으로 여러분들한테 새말뚝 종목을 정말 대방출하는 날입니다. 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참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새말뚝 강의도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기 때문에 많이 참여해 보십시오. 예. 네, 오늘도 3,000포인트 기념해서 종목을 또 풀어준다고 하고요. 명성우 위원님은 어떤 시간 준비해 주셨어요? 엊그저께 지금 이런 지표를 발표했더라고요. 네. 한국의 백만장자가 몇 명이냐. 네. 한 100만 명이 좀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는 한 10위권. 그래서 백만장자 하면 우리가 이제 뭐 한 20, 30년 전에는 굉장히 큰 돈인데 지금 한 13억, 한 14억 안쪽이죠. 주식 투자로 우리 충분히 그런 백만장자가 되자.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주제를 백만장자 클럽이라는 이런 타이틀을 걸고
잠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 방송이 끝난 다음 오후 1시에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두 분과 함께 또 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 시장 전략 그리고 종목까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박소은 위원 그리고 명성욱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